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미디어워치 10억을 목요일날은 하지 않는데, 이 변강세가 4시에 실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8시부터 있었던 이 뉴탐사의 정유라와 함께 다룬 태블릿 PC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긴급히 편성을 좀 잡았습니다. 물론 긴급히 편성 잡았다 그러면 어제 밤에 해버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제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준비팀들한테 준비를 좀 하도록 하느라고 오늘 2시 반에 하게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도 오전에 좀 여러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지? 아니면 혹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좀 했었고 오전에 제가 이 산행을 가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입장 밝혀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분야의 이 이웃 채널, 저하고 무슨 유탐사하고 뭐 사이가 좋니, 안 좋니? 아니,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변희재 강진구 검색을 해보세요. 변희재 강진구가 2시간 동안 청담동하고 태블릿 PC를 다룬 영상이 떠 있을 겁니다. 이 건진사이다 채널에. 그게 그대로 올라가 있고, 뭐 저는 김용민하고 이 방송을 계속 지속해 왔지만은, 김용민 목사는 이른바 촛불에서 저한테 가장 먼저 이 문을 열어서 지금의 이제 정말 많이 확산되어 있는 촛불 태극기 연합에 물꼬를 튼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 목사는. 그 당연히 태블릿 PC 책을 읽고 가장 강하게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해준 사람이고, 저는 당연히 김용민 목사랑 아주 탄탄한 동지 관계죠. 근데 뉴탐사와 열린공감TV와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청담동 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 갈등이 있는 건 아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입장을 다 정리를 했을걸요? 청담동 부분은, 저게 만약에 뉴탐사 측, 강진구 측의 완벽한 허위 보도라면 벌써 강진구를 잡아 넣었어야죠.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 송치된 건 의미가 없거든요. 제 사건이 그냥 그 허접한 보수 떨거지들이 고소한 사건, 제가 검찰에 송치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기소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진구 쪽이 허위면은 기소를 해야지, 검찰이. 기소를 해야지만 증거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증거를 보고 만약에 강진구 측이 증거를 공개해주면은 제3자가 대충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저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제 채널 플러스 강진구 측하고 가까운 김성수, 최한욱 그 채널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테리스트고 뭐고. 기소가 되면 증거가 나온다. 증거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지금 법인 사업자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서 언론사 대표이사라더라도 언론인으로서의 이 선거법 감시가 위헌 판결 났기 때문에 저 김어준이 받아낸 거죠. 제가 대표이사를 그만둔 게, 언론사 대표이사 해버리면은 제 그냥 개인 페이스북까지 선관위가 다 들춰버리니까 못 하다가, 이제는 그게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로 최근에 복귀를 했어요, 법인에. 저는 뭐 제가 언론 사업 시작할 때부터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51% 대주주를 엎을 방법 없다, 내 상식으로는. 그럼 그거는 이 부분 대해서 붙어버리면은 51% 대주주인 정천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타협을 해라, 타협을. 딜을 쳐라. 한해 유보 20억이 중요하면 20억 가지고 나눠가지고 갈랐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법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요즘에 당연히 이제 강진구 그쪽 팀이 이 대표이사 이제 정천수 대주주를 배제하고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파행이 벌어졌겠죠. 그럼 그 파행을 이제 법적인 권리를 다시 회복한 정천수 씨가 들어와서 하다 보면 막 뒤지기 시작하면 뭐 횡령 이런 것들 천질 텐데, 법인 사업자를 다 알아요. 횡령이라는 범죄는 뭐냐면 채용만 넣으면은 그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도니 뭐니 다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절도했다 그럼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적의 우위가 있는 정천수 씨의 그 법적 지위를 존중해서 딜을 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나나 가져라. 각자 길 가나 저는 그 입장이란 말이야.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지금 뭐 촛불 진영의 큰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더 탐사 주변에서 청담동이라든지 뭐 경영권 문제라든지 내가 지금 누구 편든 게 없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청담동은 검찰 기소할 때까지 입 다물어라 다 양쪽 다. 증거 나오면 얘기하자. 경영권 부분은 정천수가 유리하니까 딜을 쳐라. 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감옥 집어넣는 언니 그렇게까지 큰 범죄 아니에요. 횡령하고 절도는 특히나 경영권 쌓아놨을 때 같은 경우는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만나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법적 가가지고 그럼 정천수 씨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저게? 왜? 자기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경쟁해야 되는데 끝까지 강진구 추적해가지고 횡령 절도 잡아넣겠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지금 저는 제가 지금 강진구 편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뉴탐사가 보도하는 정유라와 태블릿 PC는 이 상황에서의 갈등과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뭐 보니까 원래 변희재는 강진구 싫어요. 아까 얘기했죠. 변희재 강진구 처벌하고 그리고 그 당시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는 이 책을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타당하다. 자기는 별거 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 태블릿 PC로 구속된 거 정말 억울하겠다. 이 말까지 했었어요. 그 방송에서. 그리고 저한테 또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이거 공동으로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자기 구성원들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까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강진구 기자와 뉴탐사가 태블릿 PC를 달아주면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고 저는 그러면은 이분들이 더 충실하게 기획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 얘기 나올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 따라서 어제 방송을 보면 저는 제가 도울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강진구 기자가 아마 이 책을 읽었던지 아니면 읽은 지 오래됐던지 아니면 안 읽었던지 저한테는 3분의 1 읽었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팩트 부분들을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설명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JTBC가 10월 24일 날 태블릿 PC를 보도할 때 사무실 PC라고 보도했다. 왜 태블릿이라고 보도 안 했냐. 그리고 10월 24일 날 첩보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0월 18일 날 심수미 기자가 고영태 인터뷰하면서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갖고 최서원이가 막 고쳤니 많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사실 첩보도는 10월 18일입니다. 고영태 발로. 근데 JTBC가 입수한 날은 10월 20일이라 그러고 10월 24일 날 첩보도를 하는데 그 첩보도에 아니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면서 왜 이제 와서 보니까 쟤네들은 사무실 PC로 입수 물건을 다르게 보도했냐? 왜 사무실 PC냐? 그리고 왜 그럼 10월 26일 날은 태블릿 PC로 다시 바꿔 보도했냐? 이거를 JTBC에 지금 있는 편성 본부장 대표이사한테 다 보냈더니 답변을 못한다. 아니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책에 중간 부분에 나오고 강진구 기자 저하고 텔레그램 연결돼 있고 저하고 전화번호가 아는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바로 알려주죠. JTBC가 제1심 재판에 나와서 손용석 취재팀장이 설명한 바는 태블릿 PC라고 보도를 그대로 하면 최서원 측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 PC라고 조작 보도했다. 이게 JTBC의 공적 입장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재판에서도 얘기했고 여기도 썼는데 이거 아주 미친놈들 아니냐. JTBC가 뭔데 니네들이 뭔데 함정수사하냐. 니네들은 보도하는 애들인데 자 최서원이가 죄인이야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검찰이 그런 짓에도 문제가 되는데 언론사가 범죄자를 지들이 잡겠다고 지들이 입수한 저 사람의 이 결정적인 중요한 소유물을 태블릿이라고 얘기하면은 최서원이 대응을 할까봐 대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 PC라고 거짓 보도로 시청자를 속였다라는 게 이게 언론사가 맞아요 이게? 이게 이런 언론사가 있습니까? 전 세상에서?
강진구 기자도 어제 그분이 기자격리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세게 있잖아요. 자기 기자 상식으로는 태블릿 PC를 입수했는데 사무실 PC라고 보도할 수는 없다. 자, 제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JTBC 손영석 팀장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최순실을 속이기 위해서 태블릿 PC라 그러면은 대응을 할까봐 대응 못하게 사무실 PC라고 사기쳤다. 이게 이미 저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JTBC와 검찰은 이미 조작 사기를 쳤다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자, 손영석 JTBC 팀장 한 말을 그대로 봅시다. 그러면은 태블릿 PC라 그래버리면은 최서원은 태블릿 PC가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태어나서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어. 근데 JTBC 애들이 최서원의 태블릿 PC 있었다고 떠들면 최서원은 즉각적으로 저거 무슨 소리야? 나는 태블릿 PC 쓴 적 없다. 저거 조작이다.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서원이 못 움직인 게 지네 말대로 사무실 PC를 입수했다. 고영태 책상에서. 아니, 고영태 책상이란 말도 안 했지. 그건 나중에 얘기지. 그날 보도는 완전 숨겼어요. 어디서 입수했는지를. 완전 숨겨가지고 그냥 최서원의 사무실 PC를 입수했다. 그럼 최서원이 사무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미슨 빌린 것도 있고 여러 사무실이 있어요. 이거 최소한 알 수가 없잖아. 태블릿 PC는 자기 쓴 적도 없는데 사무실 PC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서원이 아무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청와대에서는 정호성, 우병우, 안종범 이 간신배들이 박근혜를 둘러싸면서 이 JTBC 태블릿 보도는 이거 맞다. 빨리 사과하세요. 나는 안종범은 처음부터 검찰 JTBC와 유착된 간첩이라 보거든요. 내가 나중에 설명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가 된 K재단, 미르재단 해먹으려고 판짠 놈은 안종범이에요. 최서원이 아니라. 박근혜도 다 알아요, 이거. 그 안종범이 우병우, 정호성을 데려가서 박근혜를 둘러싸가지고 이거 JTBC 보도 맞으니까 당신 빨리 사과해. 협박을 한 겁니다. 자, 밑에 사람이 위에 보스를 설득할 때 떼거지를 몰고 들어간다. 이건 항명입니다. 항명이에요. 진정으로 보스에게 직원하려고 하면 혼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종범은 애들을 끌고 들어갔어요. 애들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박근혜 협박했고, 박근혜 그 멍청한 인간은 뭣도 모르고 무서우니까 사과를 해버렸죠. 기억나시죠? JTBC 첫 보도 다음날 박근혜가 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의 벽은 무너져가지고 그때부터 무차별 박살나버렸는데, 바로 그 짓을 하려고 JTBC는 태블릿을 사무실 PC라고 거짓 보도했고, 그 시그널을 받고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 같은 간신배물이들은 박근혜를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더 얘기, 저는 7년을 제가 이거를 파헤쳤기 때문에 저만큼 이분을 아는 사람은 책을 3권 이상 쓴 우동찬 기자 정도하고 당사자들, 박근혜라든지 직접 조작 수사한 윤석열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그 정도 급 아니면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방송에서 저한테 물어봤으면요,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저한테 자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문제 그 손모 씨가 이 폭로한 김한수는 도대체 왜 검찰하고 거래했냐, 그것도 저한테 물어보던지 아니면 이거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특활비를 김한수가 갖다 써가지고 뭐 3, 4억을 횡령을 해서 그걸 검찰이 덮어주는 대가로 한마디로 김한수가 자신의 태블릿을 최서원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는데 협조해줬다.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손모 씨가 제 상식으로는 그거는 특활비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특활비 정도는요, 그거는 비서관급, 그 박근혜 최측근 비서관급이나 수석급이 아니면은 그 직접 못 건드립니다. 저는 김한수도 자주 만났었기 때문에, 김한수는 저 인터넷 국장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인터넷 미디어 협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그 분위기를 아는데, 자,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가 이거 좀 나눠써라 활동비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는 박근혜뿐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해왔던 관례예요. 그건 뭐 다 밝혀진 겁니다. 박근혜가 새롭게 만들어서 국정원 활동비를 막 써먹은 게 아니고 다 했어.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다. 그래서 박근혜는 그 복을 받은 거야.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이거 다른 조건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한 국정활동비 몇 억은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써.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관리했냐? 그거를 정호성, 정호성부터 그 안봉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관리를 하면서 그 특활비를 나눠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한수는요, 정호성이나 요런 애들이 좀 준 몇백 정도 받았기 때문에 김한수가 특활비 4억을 횡령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김한수가 걸린 건 뭐냐면, 자, 이거. 이게 조선비지. 제가 어제 이 김성수 선배하고 최한우 선배한테 제가 미리 줬거든요, 이거. 이거다. 김한수가 걸린 거는. 이게 2016년 11월 22일로 보도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7, 8, 9월 정도로 걸린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을 온라인 업무를 담당했던 김한수가 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이건 누구 거냐? 이 받아먹은 놈은 차은택의 회사인 모스코스. 실제로 나중에 이게 다 밝혀져야 되는데, 해먹은 놈들은 누구냐? 안종범하고 차은택이에요. 근데 이 두 놈이 최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 놈들은 윤석열에게 귀여움 받아가지고, 왜? 윤석열은 박근혜를 쳐놔야 되니까, 안종범하고 차은택이 해먹은 거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해먹은 거를 최소한 박근혜가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안종범과 이차은택 이놈들은 선처를 받아서 지금 나왔고, 차은택은 지금 잘 돌아다니고, 안종범이는 지금 윤석열의 실세들을 데리고 잘 놀고 있잖아요. 왜? 같은 패들이니까 윤석열하고. 차은택이 해먹은 거야, 이 건도. 차은택 네 회사에다가 딱 다 김한수가 몰아준 겁니다. 차은택 네 회사다가. 창조주 홈페이지를. 근데 필기센터 홈페이지가 하나당 2천만 원, 총 3억 4천만 원이죠. 원래 2천만 원 이상짜리면은 이거는 수익에 가면 안 되는데 3억 4천만 원을 17개 센터로 나눠서 똑같은데 홈페이지 17개는 이거를 나눠가지고 2천 이하로 끊어버렸단 말이야, 김한수가. 그래서 2천 이하로 끊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차은택한테 일자리를 넘겨버린 거지, 3억 4천만 원을. 요 홈페이지를 태블릿 PC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문제에 태블릿 PC에 작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최서원이 컴맹이라는 건 다 입증됐죠. 컴맹이 홈페이지 만들 수 있습니까? 이 태블릿 PC에 요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작업 기록이 남아 있다니까, 작업 기록이. 이거 누구 거야, 태블릿 PC? 김한수 거잖아, 이게. 이거 해먹다가 걸린 거야, 김한수가 검찰에. 그래서 김한수와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는데 10월 24일 날 JTBC 보도가 터지는데 그 직전인 9월 요 정도에 김한수가 매일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 이름도 못 알아보고 그냥 애가 완전히 맛이 갔었다. 왜 그러냐? 이게 검찰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 걸려서 이미 김한수는 이때 검찰에게 포섭이 됐고 김한수는 검찰의 포섭에서 이 논의 과정에서 내가 내 태블릿 PC가 있는데 여기서 혹시 뭐 박근혜 쳐 죽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넘겼고 요 태블릿 PC가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 김한수 친구 홍정도에 들어가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국정원 그 특활비가 아니에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것도 저한테 물어보던지 아니면 이 책에 있으면 다 설명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자, 이게 11월 22일인데 김한수란 존재는 이미 태블릿 PC 보도하자마자 개통자가 김한수였기 때문에 이미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 당시는 그냥 이름 나오면 무조건 구속되는 상태였죠. 최서원과 엮였다면 그냥 구속인데 김한수는 이거 수사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안 받았어요, 이거. 사실 최서원이든 박근혜든 뭐 심지어 우병우든 심지어 그 해먹었다고 얘기하는 안종범이든 진짜 이 법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해먹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막 집어넣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출서에 의해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에서 해먹은 것 중에서 가장 딱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바로 구속해서 정말 중형을 때려도 이불이 못 열 사안이 이 사안입니다, 이 사안. 근데 이거는 검찰이든 윤석열의 특검이든 지금까지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김한수는 태블릿 조작에 합류했다는 거죠. 자, 요 정도 사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이
정유라 이 사람도 이 책을 안 읽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읽었어 전혀. 내용을 몰라. 누구예요? 그 박대용 기자? 아예 몰라. 모르는 사람 3명이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떠들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물어봐라. 물어보면 내가 다 알려줄 텐데. 그러면 좀 더 양질의 방송이 될 텐데.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저는 김성수, 최한욱, 강진구 기자한테 제가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니까 다음 방송할 때 반영해라. 저는 뭐 김성수 선배하고는 통화도 했었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강진구 기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태블릿이 왜 사무실 PC로 보도됐냐. 그거 제가 지금 답변 줬잖아요. 그러면 전화 와서 더 물어봐야 되는데, 저하고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잘 아는 사이고, 적대적인 사이도 아니고. 전 지금이라도 더 탐사 측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누구 하나 보내서 자문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문을 받으면 제가 더 충실한 방송이 되도록 제가 도와주겠다. 저는 그 이상의 제 입장은 없어요, 여기 대해서는. 근데 정유라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제 가장 고민거리인데, 이게 맞나 정유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최대 논란이 되는 게 이 정유라 이 개인 기자를 막 지금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뉴탐사가. 정유라 씨를 위해 별도의 채널 개설했습니다. 유라 씨가 용기 잃지 않게 응원 부탁합니다. 유라 씨가 회유당한 일이 없도록 후원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 알려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편할 수 있죠. 뉴탐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제로 돈을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상황을 설명하고 돈 넣을 사람 못 넣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문제와 이 부작용이 벌어졌거든요, 벌써. 이렇게 했을 때. 가세연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세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앞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최서원은 정유라를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맡긴 거죠. 정유라가 생계도 곤란하고 태블릿 PC 조작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정유라가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저하고 최대지 회장이 정유라 집에 갔습니다. 하남시 아파트고 그거 80평 맞아요. 그게 물론 하남시 쪽에 있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은 그건 팩트는 팩트니까. 2층짜리 80평짜리 아파트는 맞고 애 3명도 맞아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다, 애 키우기가 막 이래가지고 최대지 회장이 긴급히 100만원 뽑아가지고 100만원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가지 설명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정유라가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3개월 뒤에 가세연에 출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저는 태블릿 조작을 계속 파헤치고 있었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의 배우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계속해서 까고 있었던 때고, 강용석이는 윤석열 밑에 빌붙어가지고 윤석열 만세천양하고 있을 때고, 당연히 윤석열의 특검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온갖 음해와 험담을 하고 다닐 때란 말이야. 거기다 유영아까지 포함해서. 근데 정유라가 거기에 출연을 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정유라는 가세연에 출연한 이후부터 어제 뉴탐사에 출연한 한 3년 동안 정유라 입에서 태블릿의 태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강용석이 쪽에서 하루 동안 7억 원을 후원금을 모아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저는 그 대가가 뭐냐, 강용석이가 그놈이 무슨 뭐 자선사업가입니까?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인 그놈이 정유라가 안 돼서 그 후원금을 모아주겠어요? 나는 당연히 강용석이가 정유라에게 돈을 모아준 이유는 태블릿 PC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아준 거고, 정유라는 그날부터 3년 동안 태자도 끓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미디어치가 도와주고 있는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이겼잖아요. 이길 때마다 기사가 나가는데 태블릿 PC 관련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했다는 내용은 절대 안 나갑니다, 기사가. 근데
최서원이 반환 소송 이겼다 하면 기사가 나가는데 지네 어머니가 이길 때도 정유라는 그거 입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진실을 파묻는 조건으로 가용석, 가세현, 윤석열 세력과 더러운 딜을 쳤어요. 그러면 정유라만 쳤냐? 최서원도 같이 쳤습니다. 최서원도. 제가 그 당시 강용석, 가세현의 정유라가 첫 출연할 때 2020년도 지역에 2022년도인데 그 첫 방송에 뭘 내보냈냐? 가용석이가 정유라가 떠들면서 최서원과 고영태가 불륜이다. 이걸 썸네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첫 방송에 첫 방송에 딸을 출연시켜서 어머니의 불륜을 까버린 게 가용석입니다. 이거 왜 까버렸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용석이는 윤석열 입장에서 최서원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야. 최서원이가 태블릿 PC 가지고 떠들면 안 돼. 그래서 돈으로 정유라를 매수해서 태블릿에 퇴짜도 못 꺼내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서원과 고영태는 불륜이라고 박아버린 거야. 딸의 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악을 했지. 3개월 전에 저랑 만나가지고 어머니 도와야 돼 이랬던 애가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고 거기를 같이 가는 가용석네 채널 나가서 우리 어머니 불륜 저질렀어요. 내가 경악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더 경악한 건 뭐냐. 최서원이 이쪽 편을 드는 거야. 가용석과 정유라 편을. 이 불륜이라고 떠든 그 채널 편을 들면서 최서원은 저한테 한 번만 더 가용석 비판하면 난 태블릿 PC 투쟁 포기하겠다. 내가 어이가 없는 그런 꼴을 당했어요. 이 모녀한테.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사실상 이 모녀와는 선을 긋고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실은 이 태블릿 PC와 최서원 모녀는 관계가 없어요. 별 관계 없어요. 다 미디어 측 알아서 한 거예요. 얘들은 방해하러 들어갔다니까, 강용석이랑. 그리고 제가 직접 소송들을 막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왜 소송할 수 있냐면은 제가 1심 때 태블릿 PC 가지고 이 유죄를 받으면서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까지 증거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판결문에 제가 그에 대한 소송도 제가 권리가 생겨서 다 소송을 걸어서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지금 다 싸워나가서 진실을 지금 다 파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지금점 시점에서는 정유라나 최서원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정유라와 최순실이 나 태블릿 PC 싸움 안 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유라가 이제라도 원래는 정유라와 최순실은 강용석이 따라가면서 태블릿 PC를 묻어버리고 끊임없이 이재명 까고 조민 까고 이른바 보수 개돼지들 좋아하는 그 짓을 해서 후원금 먹고 그거 갖고 윤석열 한동안 딜 쳐서 석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부터 최서원에게 통보한 대로 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 자체가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당신은 못 나온다. 이 태블릿 진실을 다 알려서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못 나온다 이거. 한동훈 밑에 있는 놈이 한 게 아니라 그 놈들이 직접 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빼주겠냐 이거. 설사 당신이 이제 와서 태블릿 PC 내 거 맞아요. 저 석방시켜줘 해봐야 저놈들은 하도 남의 뒤통수를 많이 쳤기 때문에 최서원 당신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최서원 당신이 그래 석방됐다. 그럼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거 입 다물 사람이에요 이거? 떠들겠지 또 석방되면. 그러니까 이거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다. 원칙대로 가자. 그랬는데 최서원과 정유라는 쫄래쫄래 가용석을 따라갔다가 이용만 당하고 팽 당했죠. 근데 반드시 이용만 당한 건 아니에요. 가세현에서 돈 엄청 챙겨줬습니다. 아마 지금 뉴탐사 독자들이 돈 아무리 쏴봐야 그 당시 가용석 그 개돼지 등신들이 준 돈에 비하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서로 해먹고 끝난 거지. 서로 해먹고. 자, 근데 이제 와서 돈도 떨어졌고 윤석열도 이제 보니까 끝장날 것 같고 석방 안 시켜주고 태블릿 PC를 이제 조작은 변희재와 미디어치가 다 밝혀놨고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야 너 들어오지 마 그거 아니야. 가급적 더 많이 들어와서 빨리 끝내자. 나는 11월 말에 끝내고 싶은데
정유라가 들어오고 강진구가 해가지고 11월 뭐 15일에도 더 빨리 끝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다 들어와 이거야. 근데 들어오는데 정유라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태블릿 아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최서원도 아는 게 없어. 왜? 태블릿 쓴 적이 없잖아요. 쓴 적이 없으니까 가짜 태블릿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정유라는 아예 모르고 우리가 쓴 적 없어요. 이 말 말고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손 누구누구라는 그 사람, 그 김한수하고 잘 안다는 사람이 떠들어댄 거, 그 녹취 가져왔고, 손 누구누구가 정유라가 통화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이 만나러 가서 윤석열과 사진 찍은 게 막 보이고, 갑자기 잠적했다. 이거 좀 이상한 사건이죠. 저는 이런 거는 유탐사 입장에서는 잘 취재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분야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거 취재 안 하거든요. 우리는 법정 자료 가지고 과학적 분석하는 팀이고, 유탐사는 막 찾아가서 취재하는 팀 아닙니까? 나는 그 인간이 취재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은 뭐냐? 이미 포렌식 자료로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손 누구누구가 김한수가 실사용을 했냐 안 했냐 그 말을 들었어요라고 정유라가 3번 4번 5번 물어보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왜? 남이 김한수도 아니고 김한수 부인도 아니고 김한수 부인의 아는 사람이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판에다가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거? 김한수가 실사용했다는 증거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김한수가 직접 요금을 내고 그 요금을 내자마자 2분 만에 바로 사용했던 기록들이 다 찍혀 있어요, 여기에.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뭐하러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유라가 별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슈로 몰아주는 거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객관적 과학적 설명하겠지만은 정유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딸이네? 그 정도로 이슈를 몰아줄 수 있다. 그럼 돕는 건 좋은데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 계좌 올리는 방식은 안 좋다. 나중에 아직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가세연하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자, 정유라가 왜 이렇게 조민을 공격합니까? 내가 제일 열받았던 게 정유라한테 왜 조민을 공격합니까? 내가 볼 땐 정유라도 피해자고 조민도 피해자야. 윤석열 일당의 수사의 피해자들이야. 조국이 최순실 돼서 떠들었대. 그러면 조국을 까든지. 조국을 깔 수는 있지. 조국이 최순실 나쁜 인간이라 그랬으면은. 근데 왜 같은 젊은 피해자인 조민을 이렇게 까대냔 말이야. 이게 아주 계속 스토커처럼 까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이거 후원금 때문에 그렇죠, 후원금 때문에. 보수 개대제로 후원금 타려고 조민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 촛불지정 와가지고 후원금 걷는데 지금 조민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거든, 이거. 만약에 정유라가 이때 조민도 나 같은 피해자다. 같이 한번 잘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탠스 나갔을 때 뭐가 문제였지? 그럼 보수 개돼지들이 욕하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후원금 때문에 그렇다. 후원금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후원금을 이렇게 내걸고 이거를 막 홍보해주면요. 또 후원금 받으려고 이번엔 정반대쪽으로 또 아직 정치적 훈련도 안 됐는데 자기가 누구를 까서 후원금 받은 게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지 계산도 못하는데 또 막 까댈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 그래서 그냥 유탐사가 독자들에게 양해 구하고 이렇게 후원 계좌 올려주지 말고 좀 이 후원 그 출연료를 좀 많이 주겠다. 또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게 맞지 않나요? 내가 정유라랑 방송을 같이 하게 될 때 최선이 요청해서 나 그래서 정유라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출연료를 더 많이 주겠다. 예를 들면 너 100만 원 주겠다 출연료.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그 100만 원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자 보세요. 유라 씨가 용기 잃지 않게 응원 부탁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유라 씨가 회유당한 일이 없도록 이게 유탐사가 해도 되는 말이야? 아니 이 얘기는 돈을 안 주면 나 용기 잃어버려. 돈 안 주면 나 회유당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실투쟁이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일이냐고.
제가 7년을 해볼 때 태블릿 PC를 잘 터트리면은 이게 박근혜한테도 귀여움 받고 한번 해볼까 이런 놈들 이미 다 떠났습니다. 진실투쟁 플러스 뭔가 부가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는 순간에 이게 7년째 가기 시작하면요, 아 이거 돈도 안 되네, 이거 오히려 권력에 찍히네, 다 떠난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유라가 그렇다고 또 무슨 엄청난 진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없어, 태블릿 PC에서는. 근데 이렇게 마치 정유라가 없으면은 진실투쟁이 안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돈을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면 정유라가 또 돌아갑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애 망치는 길이에요, 애 망치는 길.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가수연에서 이 방법 썼다가 정유라가 망가진 거야, 그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까고. 아니, 나는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갖고 이재명을 까는 건데 정유라는 이재명을 왜 까냐고. 자기가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면 해야 되는데 이재명 까고 조민 까고 막 다 까는 거야. 저쪽에는 안민석이 뭐 지들끼리 싸운다 치고 후원금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반대로 돌아서 그 짓 한단 말이야. 뭐 더 탐사가 결정할 일이지만은 저는 경험자로서 정유라에게 출연료를 좀 많이 줘라. 그게 낫다. 그리고 애 3명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잖아. 본인이 선택한 길.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촛불, 태극기도 아닌 촛불에 와서 나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더 돈 주세요, 돈 안 주면 저 돌아갈 거예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원칙에도 안 맞고 이거는 효과도 없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자, 그 손모란 사람이 김한수가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이 횡령에 대해서 이 검찰이 눈 감아줬다 그런 얘기했을 때, 나타나지 않은 것 플러스 실제로 자기가 쓴 태블릿 PC를 최소한가로 뒤집어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다 가담을 했어요, 김한수는. 가담을 했는데 사실 그 손모 씨가 얘기한 대로 사라졌어,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박근혜 변호사들이 야 김한수 찾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정작 김한수는 어디 있었냐. 유영아가 데리고 있어요, 유영아가. 박근혜 변호사가 10명이 넘었어요, 그때. 김한수 이놈을 잡아가지고 태블릿 PC 조작을 밝혀서 엎어버리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었고, 거기에 맨 앞장선 사람이 도태우 변호사인데, 이 김한수 이놈을 유영아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김기수 변호사 등등이 이거 뭐냐, 밝혀라. 한마디로 유영하가 김한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이 원한 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럼 유영하는 뭡니까? 검찰 끈앞풀이고, 유영하는 김한수뿐 아니라 박근혜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유영하 검사 출신이잖아. 이미 유영하는 윤석열 세력과 딜을 쳐서 박근혜가 윤석열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딜을 쳐서 박근혜를 가스라이팅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놈도 탄핵 세력이야, 이놈도. 이런 것도 저하고 상의했으면은 단지 김한수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김한수를 못 나타나게 관리한 놈이 유영하라는 거 알려줘야 돼. 근데 이거 박근혜한테 내가 편지 한 5번 보냈어요, 이거. 근데도 박근혜는 유영하가 좋대. 난 제정신 안 적어봐요, 박근혜는.